저는 이지무 의사입니다. 올해 91세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병원에서 5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접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병이 아니라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속삭이는 말, 슬픈 눈빛, 그리고 목이 메인 말들이었습니다. 한번 90세의 최명호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다르게 살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각 노인 환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시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70% 이상이 60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84%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살 것이라고. 왜 60세인가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은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느라 바쁘지 않게, 그리고 시작해요. 자신을 놓아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건강검진을 중단합니다. 운동을 적게 한다. 자녀를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잊어버리다. 그리고 나서 10, 20년 후 그 사소한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변하게 된다. 수백 번의 대화에서 저는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후회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큰일이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들을 다시 씁니다. 60세에 접어드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삶을 살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60세부터의 다른 삶을 위한 7가지 큰 후회와 교훈 서울중앙병원에서 80세 이상의 베비춘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4%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신했다. 60세는 남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커브다. 제2회 1. 개운강을 가볍게 여기기. 노년의 모든 고통의 원인. 저는 예전에도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의사 선생님. 검사 안 해도 괜찮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와 함께 산에 갔었는데. 하지만 몇 달 후 그들은 돌아왔다. 더 이상 산을 오르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숨을 헐떡이며 손발이 떨리고 있었다. 몇몇은 암이 늦게 발견되었다. 일부는 척추가 아파서 스스로 옷을 입을 수조차 없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더 일찍 검진을 받았다면 아마 지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인은 큰 사건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들은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여러 번 반복되다가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나는 50년 동안 클리닉에서 그 일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러한 것들은 60세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60세 이상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1. 저는 아직 건강해요. 검진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초기 관절, 퇴행성 질환과 같은 많은 질병은 명확한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2. 노화하면 통증이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아니요. 통증이 지속되고 다리로 퍼지며 피로감과 저림이 동반된다면 이는 심혈관, 신경, 척추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3.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지연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많은 걱정을 안겨줍니다. 병원의 장기간 입원, 특별한 간호, 비용 부담, 심리적 압박. 저는 66세 한 환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3기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종합검진을 받은 게 언제인가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60세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당신의 몸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1. 정기 건강 검진을 받다. 최소 1일 2회, 년 기본 항목 포함. 혈압, 혈당, 간, 신장 기능, 관절 검사, 퇴행성, 골다공증, 성별, 연령에 따른 암 검진, 시력, 청력, 기억력 검사. 2. 이상 징후를 스스로 관찰하기. 이유 없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낀다. 빠른 체중 감소, 잦은 불면증, 복부, 등, 관절에 욱신욱신한 통증. 배뇨 습관 변화, 소화불량, 자주 잊어버리고, 걸을 때, 균형을 잃음. 3. 매일 건강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단 3초 5분만 일기에 적어보세요. 오늘 몇 시간 잤나요? 허리 통증은 나아졌나요? 식사 후 배가 부르지 않나요? 점차적으로 당신은 의사보다 더 자신의 몸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승배 씨 63세의 이야기. 그는 강남구에 사는 은퇴한 목수입니다. 원래 온순하고 건강한 그는 결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쉽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종합검진하러 가자고 간청했다. 결과 초기 단계의 갑상선암.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다. 하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수술이 간단했고 8년 후에도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매일 2km를 걸으며 손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전히 크게 웃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병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후회 2번째, 정기 건강검진을 간과하다. 자만의 대가 6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식사하며 잘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 검진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증상이 없다는 것은 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질병들은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고혈압, 혈중지방, 당뇨병, 간암, 대장암, 신장병, 조기 치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명확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견했을 때는 보통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왜 한국 사람들은 검진받는 것을 꺼려 할까요? 저는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물어봤고 그들의 대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저는 병이 발견될까 두려워요. 저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진료비가 너무 비싸. 저는 여전히 건강해요. 진료받는 건 시간 낭비 같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병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 강순미 할머니, 71세. 그녀는 매우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소식한다. 거의 10년 동안 그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약간의 황달과 지속적인 피로를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그녀는 삼기간암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년 한 번만 검진을 받았더라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60세부터 해야 할 일들, 정기검진 연 1회 이상 다음 항목에 집중하십시오. 혈압, 심박수 측정, 공복 혈당, HbA1c, 지수, 혈중지방 검사, 간, 신장 기능, 흉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검사, 암 검진, 전립선, 유방, 대장. 조건이 된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하여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건강 기록부를 작성하세요. 매번 진료 후에는 종이를 받고 서랍에 넣지 마세요. 메모장에 기록하세요. 비정상 수치, 의사의 지시사항, 다음 진료 예약일. 이것은 특히 의사를 바꾸거나 심층 상담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새로운 의사가 당신의 몸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최소한의 검사를 우선하세요. 혈압, 혈당, 혈중지방, 복부 초음파, 대장암 검진, 저렴한 비용으로 대변 내 숨은 혈액 검사를 사용할 수 있음. 왜 제가 항상 증상이 나타난 후에 병원에 가세요 라고 강조하나요? 증상은 보통 병이 진행된 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늦게 발견하면 돈뿐만 아니라 남은 건강한 삶의 시간도 낭비됩니다. 심지어는 잘못을 고칠 시간조차 없다. 당신은 검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건강하다면. 하지만 어떻게 건강한지 알 수 있나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정기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때에 아직 좋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후회 3. 운동을 지속하지 않음. 퇴화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찾아올 때, 퇴직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어요. 평생 일을 해왔으니 이제는 그냥 누워서 TV 보고 신문 읽고 조금 쉬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몇십 년의 고생 끝에 휴식을 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몇 년 후 나는 그들이 아주 다른 상태로 병원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걷기가 힘들다, 등이 빨리 굽는다, 무릎이 욱신욱신 아프다, 균형을 잃다. 어떤 사람들은 욕실에서 넘어져서 골반이 부러지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노화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쇠퇴한다.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실. 60세 이후 신체는 10년마다 3-5%의 근육량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즉 다리가 약해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줄어들며 넘어지기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부족, 혈액순환 저하, 기억력 저하, 깊은 잠 부족, 소화 불량.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매일 15분만 운동하면 그 과정을 오랫동안 늦출 수 있습니다. 윤동일 씨 73세의 이야기. 그는 은퇴한 교사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두어 책을 읽고 뉴스를 보며 밖에 나가지 않고 보냈습니다. 2년 후 그는 근력이 약해지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며 허리 통증이 지속되기 시작했다. 한번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그는 골반이 부러져 거의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퇴원하는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걷기라도 했더라면 단 15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당신은 젊은 사람처럼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5후 20분 걷기. 매일 아침 1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어깨 돌리기, 목 돌리기, 손과 발을 쭉 펴기, 잠자기. 3분 전 균형 잡기 운동. 양치질할 때, 설거지할 때 한 발로 서기.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 일상생활에 운동을 통합하기. 1층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집안 청소를 가볍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걸어서 시장에 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너무 오래 가만히 두지 마세요. 너무 많이 누워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순환계가 느려지고 폐의 기능이 떨어지며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근육이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바로 당신의 몸이 점점 겨울잠을 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심화 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몇 걸음만 걸으면 달라질 거예요. 몸은 당신의 집입니다. 매일 각 방을 지나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빠르게 먼지가 쌓이고 퇴화할 것입니다. 후회사, 초기 치매 증상을 무시하기. 무시할 때의 대가 젊었을 때 열쇠를 두 곳에 두는 것을 잊거나 전화 비밀번호를 잊고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건망증이 심해요. 하지만 60세가 되면 여전히 예전의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손자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먹은 것을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길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은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주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겠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요즘 자주 화를 내고 예전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세요. 하지만 아마도 그냥 그런 거겠지. 이제 그리고 112년 후 그들은 피곤한 눈으로 진료실에 돌아왔다. 의사 선생님, 이제 그는 아들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인지저하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얇은 안개처럼 가볍고 조용히 그리고 어느새 짙어지는 것이다. 가장 슬픈 것은 조기에 발견하면 우리는 완전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조기 증후는 종종 간과된다. 전화기 지갑, 열쇠와 같은 익숙한 물건을 자주 잊어버림. 날짜와 달을 혼동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림. 사는 동네에서 길을 잃다. 성격이 약간 변함. 짜증을 내거나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갑자기 조용해짐.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 그러한 징후가 한 달에 여러 번 발생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오미경 할머니 65세의 이야기. 그녀의 딸이 그녀를 저에게 데려온 이유는 그녀가 약 먹는 시간을 잊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을 잊고 최근에는 손자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엄마는 나이가 드셨으니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녀가 평생 해온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의사 선생님, 저희가 너무 늦은 거죠. 조기 발견하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행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 매일 가벼운 운동하기, 뇌 순환을 지원하는 식사, 기억력 훈련, 조기 상태에 따라 처방된 전문 약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기억을 유지하기, 일기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기,
매일 3가지 기억하기 연습하기. 나는 무엇을 먹었지? 누가 내게 전화했지? 제가 나갔나요? 매일 아침 5분간 두피 마사지를 하여 뇌로 가는 혈액을 증가시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지 마세요. 대화하거나 체스를 두거나 옛 음악을 들어보세요. 60세부터 정기적으로 기억력 평가받기.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스스로를 10년 더 깨어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걱정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작은 변화들을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은 기름 램프와 같다. 매일 정성껏 돌보면 그 빛은 평생 동안 따뜻할 것입니다. 후회 5번째, 잘못된 재정관리. 돈이 다 떨어지면 노후가 위태로워진다. 저는 80세가 넘은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고 뒤꿈치가 다른 신발을 신고 약간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있었으며 찢어진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그의 상황을 물었을 때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 후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하지만 저는 단 3년 만에 다 써버렸어요. 내가 침묵하자 그는 덧붙였다. 나는 생각하지 않아. 늙어서 난방기를 켜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60세에 접어들며 큰 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집 판매 대금, 연금 일시금. 그리고 나서 단 몇 년 만에 그들은 그 돈을 바람처럼 가볍게 흘려보냈다. 새 차를 사다, 해외 여행하기, 자녀가 집을 사는 것을 돕다. 집 수리, 전자제품 구매, 친구들을 초대해 은퇴 기념으로 식사를 대접하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기분이 매우 편안했다. 하지만 65초 70세가 되면 건강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삶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더 이상 마음 편히 살 돈이 없다. 60세 이상의 일반적인 재정적 실수. 1. 은퇴하자마자 많은 돈을 쓰다. 젊은 시절의 고생을 보상하고 싶어서지만 노후가 더 길고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예끼야, 의료 비용을 대비하지 않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약값, 병원비, 보조기구, 지팡이,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3. 자녀나 연금에 완전히 의존하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노인은 쉽게 수동적이 되고 통제력을 잃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실제 이야기. 백종식 씨 62세. 그는 8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첫 3년. 그는 제주도에 2번 갔고 거실을 수리했으며 딸의 결혼을 도와주고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교체했다. 심장병이 발견되어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겨우 300만 원만 남았다. 그는 자식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추가로 대출할 조건도 되지 않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적어도 절반은 저축했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60세에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 돈을 3가지 명확한 부분으로 나누세요. 월간 생활비, 식비, 전기세, 수도세, 기본적인 통신비, 의료비 비상금, 약, 정기검진, 병원비, 긴급 및 장기, 집수리, 의료장비, 필요시 간병인 고용. 2. 은퇴 후 첫 3년 동안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시기는 자유라는 감정에 가장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매달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매달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필요하지 않다면 자동차, 비싼 운동기구, 고급 가전제품 같은 큰 물건을 서두르지 말고 사지 마세요. 3. 자녀가 효도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하세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부는 줄 수 없어. 어서 모셔마. 작은 개인 자금, 필요할 때 자녀에게 망설이지 않고 빌릴 수 있도록.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나는 당신이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조금 더 신중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몇 년이 돈에 의해 불안한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노후의 자유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여 평화를 유지하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후회 6.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나는 신순옥, 69세. 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평생을 외아들을 위해 바친 싱글맘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아들이 전화를 기다렸다. 어느 날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세요? 아니요, 저는 매일 저녁 그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일주일 내내 전화도 안 해. 저는 그런 이야기에는 익숙합니다. 한국의 노인들, 특히 부모님들은 종종 조용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너가 와서 나랑 한 끼만 같이 먹으면 나는 일주일 내내 행복할 거야. 너가 전화하지 않는 걸 보니 나를 잊은 것 같아.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그 희망이 응답받지 못하면 점차 상처로 변해가고 심지어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외로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누군가를 기다리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리듬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26%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불면증,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를 유발하고 심지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화영 할머니 67세의 이야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살며 매일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고 막내 아들이 올까 기다린다. 하지만 그는 바쁘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저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슬퍼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 아이를 위해 사는 것, 아이의 감정에 의존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어떻게 나를 위해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1. 자녀의 일정에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리듬을 만들기. 제때 식사하고 제때 잠자기. 새로운 하루 계획. 걷기, 책 읽기, 식물 물 주기. 매일 짧은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이웃. 가족 외에 연결망 구축. 동네의 독서 클럽, 댄스 수업, 건강운동 그룹에 참여하기. 오전 차도를 하며 몇몇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같은 나이의 친구들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어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3. 아이들을 더 관대하게 바라보세요. 그들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단지 삶에 너무 바쁠 뿐이다. 각 메시지, 각 전화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하루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60세가 되었으니 자신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살아보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단지 뜨거운 차 한 잔, 오래된 노래, 당신이 직접 돌보는 작은 화분, 당신이 자신을 위해 요리한 음식,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노후는 전화, 통화 횟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소소한 것들로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회 7. 60세 이후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지 않음. 오래 살았지만 깊이 살지 않음. 제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는 노인 환자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몇몇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깨어났을 뿐이야. 기대할 만한 특별한 것도 없어. 노후, 만약 먹고 자고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90세, 100세까지 살더라도 그저 긴 삶일 뿐, 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한연자 할머니 78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매일 그녀는 TV를 켜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잔다.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누군가 찾아오는 걸 바라시나요? 할머니가 웃으셨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아. 하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목표가 없는 삶,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삶. 한국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한 삶의 목표를 가진 노인은 더 오래 살고 우울증이 덜하며 치매가 덜하고 그리고 더 살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오래 사는 것 가치 있는 삶. 당신은 95세까지 살 수 있지만 매일이 똑같고 지루하게 반복된다면 수명도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쁘다면 당신은 삶이 더 색깔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비록 작은 방 안에서라도 남순의 할머니 76세의 이야기. 가벼운 우울증을 겪은 후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다. 아침, 발코니에서 난초 돌보기. 점심, 이전에 시도해본 적이 없는 요리 만들기. 오후, 옛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일기 한 페이지 쓰기. 저녁, 젊었을 때 좋아했던 책을 다시 읽다. 할머니가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람을 위해, 일을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 몇 페이지만 남았더라도 깊이 있게 살 수 있을까? 1.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나무 한 그루 심기, 손주에게 공부를 가르치다, 회상록 다시 쓰기,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수건을 짜다. 작은 일이지만 당신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면 그것은 당신과 삶을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2가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기. 아침, 가벼운 운동, 걷기, 어깨 돌리기, 기지개 켜기, 차 마시기. 점심, 제대로 먹기, 끼니를 거르지 말고 대충 먹지 말기. 오후, 저녁, 가벼운 오락, 글쓰기. 음악 듣기, 책 읽기, 대화. 60세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삶, 모래처럼 흘러가는 혹은 깊이 있는 삶. 매일이 한 페이지의 책처럼 시작점이 있고 기대가 있으며 부드러운 결말이 있는 삶. 아무도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